저 말씀 좀 여쭐게요. 저기 천마산 정상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아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왼쪽이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머리가 되게 크시네요.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래저래 인터넷 많이 하시면서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네. 그럼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밑에 뭔가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 질문에 응답하면 네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 남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죠. 여러분은 주로 뭘로 그 비밀번호 질문을 삼으시는 편이세요? 어릴 때 별명. 어릴 때 별명이 뭐였나요, 선생님? 울보. 또 다른 분은 뭘로 삼으세요, 비밀번호를? 추억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좋습니다. 아픈 추억, 아픈 추억. 또 다른 분은 뭘로 비밀번호를 삼으세요? 네? 보물.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뭔가요? 나? 아주 이기적인 년이네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나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시네요. 저는 뭘로 하냐면 남들이 모르는 신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는 늘 합니다. 뭐냐고요? 저는 거기에 정답을 못방이다 라고 합니다. 못방. 전에 좌석버스를 한번 탔다가 못에 찔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 찔렸다면 내관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위를 살짝 비껴서 엉덩이 뼈하고 살이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오늘 제가 겉으로 보기 좀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옷도 차려입고 그리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했습니다. 제가 합니다. 안 한 것 같습니까? 조금만 나이가 어렸으면 너는 했냐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너는 한 게 그거냐라고 묻고 싶은데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겉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저에게는 좀 이렇게 상처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마 중앙에 어렸을 적에 그 굴뚝에 찍힌 자국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 오른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젖국 끓이는 거 있잖아요. 김장을 담글 때 젖국 끓이시는 거 아시나요? 네. 다들 있는 집에서 살았나요? 젖국 끓이는 거에 이 오른손이 이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상 자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팔을 안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상 자국이 있으면은요 살이 잘 안 찝니다. 여성분들 그런 경험 있죠? 화상 자국이 있으면 살이 잘 안 찐다고요.
근데 이 여러분의 다리엔 화상이 없는 거예요. 가벼운 화상은 몸에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화상을 당하니까 피부가 쭈그러들고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생 때는 민감하니까 여중을 지나서 이제 저희 학교를 가는데 여학생하고 같이 타는데 반팔을 입은데 너무 얇은 데다가 이렇게 고리를 잡으니까 이게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꽤 나이 먹을 때 동안은 반팔을 안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상처가 몇 번입니까? 여기에 한 번 찍혔죠. 그리고 또 화상이 있죠. 그리고 또 내관이 될 뻔했죠. 뭐 이제 많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좀 어떤 아이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좀 어떤 아이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네? 자, 흘려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떤 아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아이를 키워보시는 부모님은 딱 감지하실 텐데. 부잡하다? 아까 그 메이크업 그 사람이죠? 부잡하다. 좋아요. 또요? 말썽쟁이였다? 영리했을 것 같나요? 그래요? 지금 영리했을 것 같다라고 한 여자분은 저에게 사심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좀 눈빛이 영리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랬어요. 부잡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게 거의 맞는데 저는 일단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게요. 좀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는 허약하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이제 제가 모유 수유를 해야 할 때쯤에 결핵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니까 모유 수유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분유가 그때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유를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이 그 또래의 친구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친구들 젖동량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 엄마들의 느낌이 좀 싫더라고요. 사이즈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때 영양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약간 이제 보통 또래 애들보다 좀 발육이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보통 애들보다 조금 체격도 작고 좀 이렇게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좀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요 차분한 애들이 잘합니다. 아니면 천재이거나. 근데 전 천재도 아니고 차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막 이렇게 서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났어요. 뭐 매미 같은 거 잡으러 많이 다니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매미를 잡으러 돌아다녔나 모르겠어요. 그 검은 봉지에 매미를 한 5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가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가지가 통째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바위 위에 떨어지고 참 그랬는데도 참 지금까지 참 살아있다는 게 어느 날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게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살다가 다 그런 작고 큰 죽을 고비들과 상처들을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멀쩡해 보이시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 안에 상처가 있죠? 있을 거예요. 지방이 가장 큰 상처예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냐고요. 1kg가 이만하대요. 상처라고요. 그런 외적인 상처부터 웃고 있지만 내적 상처가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현역, 재미있는 아주 유쾌하신 희극인으로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은 누굴까요?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송혜 선생님은 정말 유쾌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전국 노래자랑을 하게 됐냐면 젊었을 때 교통방송을 한 10몇 년을 하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울예대 다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의 방송의 마지막 멘트가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라는 말이었대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안전운전하십시오라는 말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10몇 년 하던 일을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제 혼자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해서 뭔가를 그만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눅눅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을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송혜 선생님처럼 검정색 커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왜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됐냐면 그럴 즈음에 그 안성기 씨의 친형님이 방송국 PD였는데 형님 이거 아들 그렇게 됐다고 계속 이러고 있지 마시고 저랑 전국노래자랑 이런 뭐 프로 있는데 노래자랑하는 건데 MC 한번 하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아들 그렇게 되고 나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노래자랑하는 데 가서 내가 사회를 보냐 속도 좋지 그랬더니 형님 노래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 쐬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그냥 시골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집에 앉아 계실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더 기분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되신 거예요. 빠라빠빠빠빠빠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보니까 아시지만 전국 노래자랑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시집을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정신없는 여성. 저렇게 해서 과연 정말 시집을 갈 수나 있기나 할까? 라고 의아한 그렇지만 상당히 강한 자존감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여성들. 이런 여성들, 이런 인간적인 여성들을 보면서 이런 세상에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유로 해결될 때가 있는데 치유로 해결 안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는 뭘까요? 치유는 뭘까요? 예?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다. 자기 스스로. 그럼 치료는 뭘까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는 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유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관계로서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서 마음이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멘! 요런 거라고, 요런 거. 예? 사람이,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봤더니요. 인간은 자기가 동의하거나 감동받거나 깨닫는 순간, 거기에 동의할 때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연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남자들이 혼자 영상을 보면서 자, 이해하시겠죠? 남자분들 금방 이해가 됐어요.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영상이 감동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방울뱀이 된다고요. 방울뱀이. 그러니까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말과 관계와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게 좋아지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단계가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로는 안 되고 치료로 넘어가야 돼요. 치료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화학적으로
인간의 세포나 인간의 어떤 기관을 물리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제서부터는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 단계인가요? 아니면 정신치? 여러분의 몸매는 치유받아야 하나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 해요. 지방흡입으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위를 절개해내거나, 이거는 이제 치료로 가는 거죠. 최근에 방송통신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포프리쇼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강의는 보통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강의 끝나고 뭘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전 개인적으로 받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이 오신 거예요. 당황스러운 모임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왜냐? 내 아버지 같은 분들 앞에서 뭘 얘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가 딱 잘 끝났는데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어머님이 손을 갑자기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사실 질문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든 건 아닙니다. 오늘 강사님 얘기를 쭉 들었는데 쉽지 않은 환경에서 또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참 여기까지 힘들게 잘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네요. 박수 친 분께 이거 뭐야 이것들 이거. 박수 친 분께 잘 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거의 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들을지를 알았던 걸까요? CD 한 장 주세요. 싸대기 때리려고요. 야, 이 나쁜 년아! 서로 사랑해야지. 근데 옛날에 강의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명보험회사에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형식적으로 받아요, 말을. 상당히 많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다 녹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상담원이 목소리가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소울 음정으로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무슨 상담은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보장 못 받는 상품이라는 걸요. 제 아이가 뭐 이렇게 해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장 못 받는 상품인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소울 음정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레미파솔 아드님이 사망했다고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어머니가 이렇게 확 돼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매님아.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미음정으로 받으라고 이 사람이 이제 초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레미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니까 욕하고 뭐 사장 나와라 뭐 나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되게 또 비슷한 경우가 또 한 번 이게 녹취를 듣는데 이분은 원래 목소리가 좀 중저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보세요 뭐 어디 생명 누굽니다 했더니 또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이제 회사는 다 비슷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보장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이분은 소울 음정도 아니고 약간 조금 자기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판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안 되나 봐요. 그 사람이 1초인데 되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죠? 그게. 여자분들은 자빠질 때 그렇거든요. 이게 시간이 제가 듣는데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상담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예,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상담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고객님 그런데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울어버리더라고요. 아줌마가 계속 울고 전화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게 또 길지도 않았는데 되게 길게 들려졌어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화해서 그런 말 들을 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탁 이렇게 끊더라고요. 사람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까요? 죽은 아이를 살려줘야 될까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모두 다 이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더 가슴 아픈 건 상처를 또 주고 잊고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람이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상처에 대한 것은 언제 우리가 좋아질 수 있냐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줄 때인 것 같아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그렇게 바라봐 준다는 건 알아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시선이 곧 언어니까요. 네. 그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저도 딱 그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강의장 와서 그런 말 들을 줄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는데,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잘 왔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많은 산을 넘고 또 수많은 바다를 건너서 힘든 일 다 거쳐내고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은 관대하게 여기까지 잘 왔다고 한 번씩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끔은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여기까지 잘 왔다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강사를 위해서 박수치지 마시고,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는 개인과 또 자기 지인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